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이제 축하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후보자님에 대한 궁금증이랄까 이런 게 이제 대단히 많고요. 제가 이번에 지역구에서 선거를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다가오는 네거티브가 태영호는 빨갱이다. 사상 검증 안 됐다. 이게 첫 번째 네거티브였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생애 기간에 이런 말 들어보셨겠죠? 예, 사람들 속에서 그런 수군거림도 있었고 또 정권이 공개적으로 저를 용공 세력으로 지목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이제 후보자의 이제 삶의 궤적을 좀 한번 추적해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태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적. 주제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바로 동의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김일성 주체사상 원조 맞죠? 예? 주체사상의 원조 맞죠, 제가? 원조시라고요? 예.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한번 제 인생과 후보자 인생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62년생이고 후보자는 64년생인데 저는 80학번이고 평양에서 후보자는 84학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80년대 이제 전 후반을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그때 북한에서 있었을 때 제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남한의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대협 조직 성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 그럼 아마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서 충성 맹세를 하고 주체사상을 신봉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조작한 가짜 뉴스다 이거죠. 근데 과장된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런데 다음에 제가 90년대 후반의 제 삶과 후보자의 삶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예, 90년대에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제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한도 역시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저도 이제 해외로 발령 가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생활했고 당시 역시 한국에서도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주사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제가 이거 후보자는 이때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이제 들여다봤는데 아주 이상한 일을 하나 제가 봤습니다. 그때 북한이 대단히 힘든 때인데 오히려 역으로 그때 김정일은 남한을 다시 적화 통일시켜보겠다고 간첩들을 내내보내서 소위 지하당 조직 복구 활동을 벌립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왔던 간첩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책이 있다 그래서 저와 관련된 부분들이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발췌도 해서 보았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요 320페이지에 왜 간첩이 내려왔냐라는 내용이 있고 339페이지에 어느 씨와의 접촉하고 그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 이건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맞죠? 339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관련된 네 줄 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도 마저 읽어봐 주시죠. 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어보면서 후보자님께서 다행히 잘 처신하셨더라고요. 아니 예. 뭐라고 잘 처신했는지를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한테 좀 분명히 말씀해 아니, 제가 주셔야 되지 말씀드리죠. 않겠습니까? 예, 기관원이다라고 하면서 간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와 이제 대화를 거부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신고는 안 하셨죠? 신고는 제가 했다면 그를 간첩으로 인지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모순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간첩으로 인지했으면 신고해야 마땅하고 간첩으로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일관된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제가 후보자가 쓴 글 또 이제 여러 가지 재판 기록들을 이제 많이 보았는데 예, 거기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남조선은 뭐 미제의 식민지. 제가 뭐 쓴 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쓴 글도 있고 재판 기록도 있고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그거는 예. 의원님께서 굉장히 부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쓴 글이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네. 확인하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예. 왜곡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사상 전향했느냐 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정량을 했는가 이걸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저를 보고 사상 전향 안 했다 그러면 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첫 기자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전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너는 주체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그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저에게 사상 전형을 여부를 묻는 거는 아무리 그 의원님이 저한테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보신다 해도 그는 온당하지 않은 그런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네. 북에서는 이른바 사상 전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모르지만 남쪽은 이른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되지 않아도 또 사회 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때 하십시오. 아니 왜냐면 이게 아까 추가 질의 때 하시고 우선 30초 줄까요? 30초 하세요. 30초고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오인되시진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께서 이 이제 자리는 30초 사상을 됐으니까. 검증하는 자리다라고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줄게요. 그래서 사상 검증과 이거 민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를 사상 검증의 자리로 인정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사상 검증과 사상 전향을 제가 강요하시는 제가 거는 아니, 굉장히 검증하는 다른 겁니다. 이야기라고 주체 생각합니다. 사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북과 그리고 남쪽의 독재 정권 시절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0초를 초과해서 1분을 썼습니다. 우리 의사진행 발언 김영호 간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야당 의원님께서 지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우리 이인영 후보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에게 어떻게 주체 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 굉장히 이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태영호 의원님의 그 진정성은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전향의 문제나 주체 사상을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앞으로 대북 관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또 대한민국과 미국의 어떤 설정 관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통일부 장관에게 입지를 축소시키고 북한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예민하고 좀 그
센시티브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유감을 좀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아니 지켜주십시오. 이거 생방송 중이라 다른 의원님들의 다음 질의를 하고 진행 과정에서 하십시오. 김석기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만 오시고 본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는 이인영 후보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제대로 자격이 있느냐, 그것은 정책의 문제를 따질 수 있고 사상의 문제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북한의 통일부 장관을 뽑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과거에 후보자가 김일성 주체 사상파인 전대협 의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주체 사상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상에 대해서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같은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언이 그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논쟁하지 마시고 마치셨습니까?